이번 시간에는 다낭식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다낭식의 곱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낭식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이 다낭식은 숫자 또는 문자들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x 같은 거,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이죠. 이런 걸 우리가 다낭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OY 이런 것도 뭡니까?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낭식이 됩니다. 그래서 다낭식의 곱셈이라는 것은 이런 두 다낭식들을 두 개를 곱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낭식들이 곱해질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라는 건데요. 자, EX는 사실은 2 곱하기 X를 의미합니다. 숫자와 문자가 곱해질 때는 곱셈 기호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O와 Y가 또 곱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요 X와 O의 자리를 바꿀 수가 있죠. 이거는 곱셈의 교환 법칙입니다. 따라서 2 곱하기 5 곱하기 X 곱하기 Y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로 넘어가는 과정은 곱셈의 교환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2 곱하기 5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X 곱하기 Y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둘을 곱한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럼 여기서 1로 넘어갈 때는 뭘 사용한 거냐? 결합 법칙이죠. 그래서 곱셈을 할 때에는 어떤 걸 먼저 곱셈을 해주더라도 관계없다. 이게 이제 결합 법칙입니다. 곱셈의 결합 법칙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얘는 10 곱하기 xy가 됩니다. 자, 문자들끼리의 곱셈은 곱셈 기호를 생략할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10과 xy는 숫자와 문자니까 역시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10xy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다낭식의 곱셈은 아주 간단해요. 다낭식의 곱셈은 숫자는 숫자끼리, 여기서 숫자라는 건 요 문자들 앞에 곱해져 있는 요 숫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개수다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다낭식들의 곱셈은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고, 즉 개수는 개수들끼리 곱하고, 그 다음 문자는 문자들끼리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적어 드릴게요.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한다. 이게 바로 다낭식 곱셈의 기본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 중1 때 다 배웠습니다. 숫자와 문자가 곱해질 때는 먼저 숫자를 써주시고 이후에 문자를 써주시는데, 문자를 쓸 때는 또 관례상 알파벳 순서로 써주는 거, 그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2하고 5를 그냥 곱하세요. 그러면 10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x하고 y하고 곱하면 xy 되는 거고요. 숫자와 문자 사이에 곱셈 기호 생략 가능하니까 그냥 10xy, 이게 다낭식의 곱셈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됐죠? 그 다음에 이런 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예를 들면 2x 곱하기 5y가 아니라 5x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것도 똑같습니다. 숫자는 숫자끼리 10 곱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하고 x를 곱하면 xx 이렇게 쓰나요? 아니죠. 그죠? x가 두 번 곱해지면 우리는 지수를 이용해서 x제곱 이렇게 씁니다. 됐죠? 네. 그래서 또 있어요. 같은 문자끼리의 곱셈은 지수 법칙을 이용해라 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뭐 이렇게 x제곱에다가 뭐 너무 2하고 5만 하나요? 뭐 3x 세제곱을 곱한다 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그냥 어떻게 됩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제곱과 x세제곱을 곱하면 x의 5제곱 된다라는 거 지수 법칙에서 배웠습니다. 됐죠? 그래서 다낭식들의 곱셈 두 번째는요, 결국 이겁니다. 같은 문자끼리의 곱셈은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나타낸다 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는 다낭식들의 곱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이번엔 다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 다낭식의 나눗셈이라는 것도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x 나누기 5y,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나눗셈은 역수를 만들어서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2x에다가 누굴 곱하면 돼요? 5y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2 곱하기 x가 되는 거고요. 요 5y분의 1도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5 곱하기 y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5 곱하기 y분의 1 곱하기 1이 되는 거니까 결국 얘는 5분의 1 곱하기 y분의 1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의 1 곱하기 y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숫자는 숫자끼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는 문자끼리입니다. 그래서 x 곱하기 y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결국 얘는 5분의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곱하기 얘는 y분의 x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간단히 쓰면 뭡니까? 그냥 5y분의 2x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예.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을 해? 자, 나눗셈은 뭐랑 똑같다고 그랬죠? 이거는 그냥 분수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다 배워서 알고 있죠? 결국 분자의 2x를 써주시고 분모의 5y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다낭식들의 나눗셈은 자, 나누는 수의 역수를 곱하는 걸로 바꾸어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나눗셈을 분수꼴로 표현해서 우리가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다는 거. 요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예를 들어 조금 더 복잡하게 2배의 x제곱 y 그죠? 역시 숫자와 문자들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기 때문에 요거 다낭식입니다. 나누기 5x. 자, 요런 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위에서 봐서 아시겠지만 이걸 분수꼴로 바꿔 쓰는 게 훨씬 더 간단하고 쉽습니다. 결국은 얘는 5x분의 2x제곱 y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지수 법칙을 활용하시면 x제곱을 x로 나누는 거잖아요. 이게 뭐 지수 법칙도 볼 게 없는 게 사실 x가 2개 곱해져 있는데 하나로 나눠주니까 약분해서 x 하나 남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수 법칙에서 배운 대로 가자면 5분의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분의 x제곱은 분자의 지수가 더 크기 때문에 x의 2 빼기 1제곱 되는 거고 그 다음 y가 곱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결국 얘는 5분의 2xy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뭐 혹은 그냥 어떻게 쓰셔도 되냐 하면 5분의 2xy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눗셈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곱셈과 나눗셈이 한꺼번에 등장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간단한 예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7xy의 4제곱 나누기 14x 세제곱 y제곱 그 다음 곱하기 6xy의 세제곱 요런 곱셈과 나눗셈이 동시에 등장하는 요런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나눗셈은 뭐로 바꿔라? 물론 분수로 바꿀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역수를 곱하는 걸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4x 세제곱 y제곱분의 1 이걸 곱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엔 6xy 세제곱 이렇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는 숫자끼리. 그럼 어떻게 돼요? 7 곱하기 14분의 1 곱하기 6 이거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x는 x끼리 곱하는데 자 x와 x 그죠? 곱해지면 x제곱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쓸게요. x 세제곱분의 x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y는 y끼리 또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 y의 4제곱에 y의 세제곱 곱하면 y의 7제곱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는 y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곱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되냐 하면 자 7과 14가 약분되고 2와 6이 약분돼서 3만 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 그 다음 x세제곱분의 x제곱은 이거 지수 법칙입니다. 분모에 있는 지수가 더 크기 때문에 얘는 x의 3-2제곱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 이쪽은 분자에 있는 지수가 더 크기 때문에 y의 7-2제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 3 곱하기 x의 1제곱인데 1제곱은 안 쓰죠. 1 이렇게 되는 거고 곱하기 y의 5제곱. 그래서 이 곱셈기호 그냥 생략하고 쓰시면 x분의 3y 5제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단항식 나누기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이에요. 이런 경우에 룰은 뭐다?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해주시면 되고요. 나눗셈은 역수를 곱해주는 걸로 바꾸어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x하고 y가 약분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곱셈을 할 때에는 지수 법칙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활용하기 위해서 x는 x끼리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y는 y끼리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수 법칙을 쉽게 적용해서 분모에 x 하나 남고 분자에 y가 5개 남는다. 곱해진 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단항식들의 곱셈과 단항식들의 나눗셈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계산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게 되면 앞으로 나오게 될 다항식들의 곱셈, 다항식들의 나눗셈 이런 거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고등학교에 나오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것들을 이제 나중에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요거 간단한 가장 기초적인 계산부터 몸에 익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